네, 이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주영 아카치오앤컴퍼니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장은 이 5월 실적 시즌에 맞춰져 있죠. 일단 이번 주만 놓고 봤었을 때 7월 이 미국 미용 고용 보고서가 있고요. 또 다음 주는 CPI 발표도 있어요. 지금 상황 뭘 주목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는 3월이 끝나고 이제 1분기가 정리된 이후에 첫 번째 주다 보니 고용 지표들을 가장 많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시장이고요. 예. 어제 고용 지표 숫자들이 좀 나왔었는데 생각보다는 감원하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신규 고용 자체가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서 앞으로는 더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이제 올리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으나 예.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담은 떨어졌으나 경기가 너무 빨리 냉각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특히나 미국발 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1분기를 지나면서 2, 3, 4분기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음들이 나오면서 예. 시장이 지난주에는 조금 등락을 좀 거듭했던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한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하여튼 오늘 저녁에 나오는 실업률 데이터가 좀 매우 중요해서 그 내용들을 보고 다음 주에 CPI 숫자를 보면 연방준비위원회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명확해질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페드워치 상에서는 0.25% 상승과 그다음에 금리 동결이 5대 5에서 금리 동결 쪽으로 6대 4 정도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오늘 아마 숫자가 나오면 그 동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고용 보고서와 또 이에 따른 또 다음 주 CPI까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 수급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최근에 좀 눈에 띌 만한 게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한데 최근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지난주에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대략 한 8,400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예. 선물 시장에서 1조 6천억을 매수를 하는 아주 강한 매수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그게 지난주 한 주 만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예. 대신에 코스닥에서는 한 6천억 가까이를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예. 이게 3월 31일이 결국은 1분기 만기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가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본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되 예. 본인들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 빠졌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가격을 조금 올려주는 그런 그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인 한 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지난주에 8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올해는 이번 주는 거의 대부분의 되돌림 현상들 그래서 예. 3, 4, 5, 6일에 거쳐서 코스피에서 다 합해서 한 8천억 가까이를 매도를 했어요. 예. 결국은 윈도우 드레싱의 자금들이 빠져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미있는 부분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매우 강력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한 주만 해도 4,920억을 매수를 했었고요. 예. 뭐 전체 금액이 1조 2천 상위 20개 종목에 1조 2천 정도 들어왔는데 4,920억이니까 대단히 큰 비중이었죠. 그렇죠. 다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는 소폭 매도를 하면서 반도체 전체에 대한 포지션을 정리를 했던 것 같고요. 예.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지난 2분기 실적 여기는 11월 그 기업이라서 예. 11월 달이 본인들의 예. 실적 발표 그 네.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었는데 매출도 한 10%,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3%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적자도 23억 불 가까이를 냈었어서 감산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예.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루머가 돌았던 부분들이 약 4조 정도의 영업 손실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예. 삼성전자가 그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6천억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습니다. 너무 오래전의 오래전에, 얘기라서 깜짝 놀랐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아까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겠지만 감산에 대한 시그널을 굉장히 명확하게 줬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씩 진행되고 있는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시장의 반응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최근에 반도체를 많이 담는 외국인들도 많이 담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오늘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종목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물론 시장이 좋고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도 보이지만 예. 이게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부분과 맞아요. 경기가 슬로우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부분이 둘이 충돌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다시 이제는 조금 안정적인 예. 뭐 종목 쪽으로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새 IPO 시장이 워낙 좋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중소형 주들의 IPO 시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오늘은 그 IPO 시장에 올해 4월 달에 상장 예정인 회사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예. 모니터랩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예. 어떤 회사인가요? 우선적으로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고요. 예. 청약일은 지금 현재 예상하는 게 4월 24일, 25일로 예상이 예.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보안 솔루션을 SEC-AAS라고 하는 Security as a Service 예. 방식으로 제공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기술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안랩이 2022년도에 전략적 제휴 MOU를 체결을 했었고요. 예. 질환지교 시큐리티가 약 6%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장점은 클라우드 서비스,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하면 할수록 이 회사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합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의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예. 지켜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예. 특히나 해외에 있는 회사들, 경쟁사들이 굉장히 시가총액이 커요. 예. 클라우드 플레어 같은 경우가 약 24조 원 정도가 되고요. Zscaler가 25조 원 정도가 되는 회사라서 예. 글로벌리 굉장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산업에 우수한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예.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가장 최근에 이제 상장을 했던 보안 업체가 센즈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 2월 15일에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 1,500원에서 예. 지금 현재 64.3%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상장 당일 날은 137.1%가 올라갔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저는 센즈랩보다는 모니터랩이 훨씬 더 기술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센즈랩이 현재 시가총액이 2,600억인데 공모가 밴드 상한가에 모니터랩의 시가총액은 1,000억을 조금 넘습니다.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이 웹보안 업체로서는 유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쟁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는? 경쟁사가 없고요. 예. 해외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른 외국사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들은 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예. 성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상장 종목이 아니고요. 이 상장 예정 종목인 이 웹방화벽 1위 업체인 모니터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김주영 아카치 여행컴퍼니 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